네, 오늘 뉴스특급은 부처님 오신 날 휴일 대선 특집입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오늘 정치권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뉴스특급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유승민 못 버리겠다. 되돌아온 한척입니다. 한척 무슨 의미인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겠죠. 오늘 오전 움직이는 소식 가운데 단연 주목받는 뉴스는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황영철 의원이 탈당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바른정당에 남기로 했는데 오늘 오전 휴일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한 황영철 의원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보수의 승리를 위해서 과거에 대한 모든 아픔들, 상처들을 씻고 새롭게 함께 해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고 이 요구를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오늘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제 발표했던 바른정당 탈당의 입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정말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유승민 후보의 마지막 선거운동에 힘을 보태고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 재건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는데 일단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뭐 오락가락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비판의 소지가 있겠지만 일단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뭐 천군만마를 얻다 할까요? 일방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많이 탈당한 상황에서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의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본인한테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지금 대선 국면 자체가 사실 이렇게 지금 정말 이 분단위로 초단위로 이렇게 정말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제 아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만큼 아마 또 압박도 심했을 것이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상상할 수 없었는데 그만큼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압박 굉장히 많이 아마 문자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런 압박에 아마 본인이 견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은요? 네. 예, 뭐 저건 난파 직전에 흔들리던 배의 무게 중심을 좀 잡아준 게 아닌가. 방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번복 이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어제 지난밤 그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2척,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에 12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한 척이 더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역사 속에서. 지금 그 한 척이 지금 돌아온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3척으로 마지막 승부를 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당 번복이라는 말도 있고 늦었지만 유승민 후보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엇갈려서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황영철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황영철입니다. 이 번복한 뒤에 방금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이후에 유승민 후보와는 통화를 하셨나요? 아니요, 유승민 후보가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셔서 예. 기자회견 이후에는 통화를 못했고요. 예. 어제 밤에 늦게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 유승민 후보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까? 네네네. 어제 제가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예. 이제 이런 뭐 보고를 받으셨겠죠. 얘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뭐 방송 토론 끝나고 또 유세 일정 하시면서 대단히 힘들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따뜻하게 본인이 여러 가지를 잘 못 챙겨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이 건강한 보수 세력의 중심이 돼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좋은 결정을 해달라. 아하.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예. 네.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입당이 좀 어려워지니까 하루 만에 탈당 번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현역 의원님들이 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을 경우에 예. 자유한국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을 입당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이 현역 의원들은 나중에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입당과 또 당협위원장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이 두렵거나 걱정이 돼서 탈당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반발해서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건 오해란 말씀이시죠?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제 어제 친박 핵심들의 성명서에 대해서 이러저런 해명을 하기 위해서 전화도 왔었고요. 예. 그리고 반드시 입당되고 그다음에 예정대로 당협위원장에 임명될 거다. 그런 입장은 또 홍준표 후보가 공개 석상에서 분명히 말한 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자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러한 것 때문에 입장을 번복했다라고 해석되는 것 자체가 저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는 거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제밤에 지금 홍준표 후보와 이제 심야 회동했던 화면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오늘 홍준표 후보가 황영철 의원을 향해서 네. 아니 뭐 국회의원이 뭐 그래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 홍준표 대표님 후보님 같은 말씀이시죠. 뭐 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뭐 그 말씀 뭐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와는 참 많은 시간을 가깝게 정치 활동을 했고 또 인간적인 정을 쌓아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타당의 후보고 여러 가지 정치 노선상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예. 탈당 번복하신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마 탈당 결심하고 비난의 전화라든지 문자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셨나요? 정말 지난 탈당 선언 이후에 뭐 천반의 문자 전화 많이 받았죠. 그러나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예. 지난 청문회 과정과 저희들이 탄핵 과정 그리고 창당 과정에서 제가 한 발언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정성을 느끼고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셨던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았고요. 그렇죠.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그때 보수의 희망도 보았고 또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젊은 친구들이 실망했다, 투표하고 싶지 않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온 거를 읽고서 제가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이 이 국민들과 또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는 젊은이들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있구나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으로 남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제가 지역이 이 강원도 최북단 지역인 철원하천 양구인 홍천이거든요. 어느 지역보다도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을 생각하는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탈당을 철회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게 된 겁니다. 비난 문자 많이 받으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김성태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탈당파 의원 가운데서 이제 12명이 됐으니까 황영철 의원님처럼 다시 번복할 분이 또 있는지요? 글쎄, 그건 제가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젯밤과 오늘 사이에 사실은 장제원 의원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장제원 의원이요? 예. 장제원 의원도 본인이 이 바른 선택을 한 건지, 옳은 선택을 한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장제원 의원은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글쎄, 그거 제가 장제원 의원을 대신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로 시간을 잡고 그리고 이제 통화를 또 그 이후에 했는데 장제원 의원도 좀만 기다려 달라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결심이 서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실제로 이준석 위원장님께서 총 떼는 사람들의 우격다짐이었다 이런 그 말을 남겼는데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준석이한테, 이거 이준석 위원장한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너무 이 상황을 리얼하게 그렇게 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웃음 섞인 그런 이제 문자를 좀 보냈더니, 죄송, 뭐 이렇게 왔어요. 예. 그런데, 뭐 제가 우격 따짐을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어저께 탈당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 전까지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고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동료 의원이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으니 같이 가자라는 그런 이제 강한 권유를 받았던 것인데 이제 그런 거를 아마도 이제 뭐 우격다짐 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어디서 얘기를 듣고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탈당 결정해서 다시 번복해서 일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고 지금도 뜨겁지만 일단 저희 뉴스특급과 진솔한 인터뷰를 해주셔서 일단 그것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바른정당으로 돌아온 황영철 의원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 장제원 의원이 좀 고민하고 있다. 약간 그런 뉘앙스. 물론 장제원 의원 제가 방송 끝나고 직접 또 통화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박상원 소장님. 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또 유승민 후보 측으로 무게가 좀 쏠리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나쁜 머리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사실 잘 안 갔습니다. 예. 대선 며칠 남지도 않았고 어쨌든 단일화 시도를 해서 안 됐으면 완주하고 지방선거가 1년 남았고 총선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급해서 이렇게 화들짝 놀란 듯이 친정으로 돌아갔어야 됐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 내의 힘 관계거든요. 숲속에서 바짝 엎드려 있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정치 세력이 있죠. 이른바 친박 핵심들이죠. 대선 때는 득표 때문에 나서지 않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오겠다 하니까 서청원 전 대표부터 김진태 의원 등등은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그 사람들은 내가 당을 나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중에 잠복돼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최대 계파, 자유한국당에서 최고 힘을 가진 집단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친박 핵심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이제 마찰음이 나오고 이제 황영철 의원은 가려 하다가 황영철 의원 말씀 들으면 가고자 했으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계시는 걸 깜빡했다. 그래서 못 가겠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쨌든 뉘앙스가 어찌됐든 이 참 권력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안 잡아봐서 모르겠지만 모양이 굉장히 볼썽사나운 것은 좀 사실입니다. 볼썽사나운 건 사실이고 아까 장제원 의원 얘기도 좀 하고 어쨌든 조금 뭔가 또 요동이 치는 것 같은 건 분명해 보여요. 어제 이 집당 탈당 사태 이후로 오히려 유승민 후보 측 후원금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유승민 후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왔는데요. 그래요? 네. 고맙네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죠. 우리가 당원 기간이 이렇게 확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오히려 유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모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어제 유승민 후보가 자기 시간을 쪼개서 2분의 그런 감동 연설을 했는데 그런 연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슴이 찡하지 않았을까. 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더 분했다 할 정도로 그런 공감을 격하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저런 황영철 의원이 아까 이런저런 여러 얘기들을 했던데 소위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 탈당과 번복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으시오 하는 것이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동료가 가자고 같이 따라서 강남 가는 겁니까? 그게 탈당이나 번복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결정, 중대한 정치적 결정 아닙니까? 저분들은 지난번 새누리당 때도 거의 침몰, 난파선에서 아이고 여기 일단 죽겠다 이거 뛰어내리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명분이 뭡니까? 새로운 보수, 참 보수, 따뜻한 보수로 진짜 보수를 개혁하겠다 나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만든 바른정당의 지지율, 후보 지지율이 또 떨어져 갖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바른정당이 또 난파선 되겠다 하니까 다시
원위치 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거 그쪽에서 반대하니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속된 말로 그런 판단에 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다 당하죠. 그 뭐 이런저런 변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어제 연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수기를 확고하게 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저러한 정치에 대한 냉소, 혐오주의를 좀 딛고 저런 후보, 저런 정치인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 위에서 이런 격려전화도 오고 뭐 후원금도 늘어나고 또 뭐 이렇게 입당도 뭐 많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현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고 박사님이 아까 뭐 연설 2분짜리 유승민 후보의 연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TV 토론에서 정말로 유승민 후보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 말을 남겨뒀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종의 유승민 후보에게 동정 여론이 몰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냉정하게 5월 9일 날 표로 이어질까요? 일단 제가 이제 정치부 이렇게 취재를 경험을 해보면 우리 유권자들의 심리가 보면 굉장히 약자한테 상당히 동정을 많이 베풀어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예전에 이제 96년도쯤인가요? 그때 이제 하로동선이라는 고깃집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았던 노무현, 원혜영 등등 이런 의원들이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 이제 식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사실은 노무현 후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서 지금 뭐 대통령까지 됐고 그때 했던 분들이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나중에 잘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치란 게 뭐 잘 나가는 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보면 좀 어려움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 자기 어떤 그 입장을 잘 견제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유승민 후보에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TV 토론은 저는 유승민 후보를 위한 TV 토론이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좀 컸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본인한테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 뭐 배신의 아이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시각들이 있었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한 방에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는 유승민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물론 지지도가 워낙 이제 미치기 때문에 어떤 뭐 당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유승민 의원을 그냥 곧대로 봐주는 이제 옛날에는 쟤는 배신자야 딱 하고 아예 듣지도 안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제는 좀 그래도 귀를 좀 기울여주는 이제 그런 단계로 혹시나 이제 전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탈당 결정이 오히려 유승민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 이런 분석인데 유승민 후보 따라서 덩달아 마음고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딸 유담입니다. 5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전투표 기간인데요. 국민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밖에서 하루도 힘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들어오셔도 집에 들어오실 때는 항상 웃으면서 정말 비록 평안하고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국민들이 알아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끝까지 파이팅합시다. 파이팅! 저 가족들에게도 되돌아올 한 척이 얼마나 힘이 들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터 교수님. 딸이 이제 손편지를 썼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지금 뭐 사실은 외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동지들도 다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 뭐 유일한 힘이 되는 거는 가족인데 그 가족들의 뭐 이렇게 동참이나 응원 제일 크죠.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선거 때마다 큰 힘이 되는 게 유담 씨 딸 아닙니까? 또 국민 장인으로 등극시켜주는 그런 딸이고 또 본인도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딸에게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싱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는데 그 딸로부터의 격려 편지, 아빠를 위한 편지 굉장한 힘이 되죠. 그리고 어쨌든 유권자들에게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지금 유담 씨거든요. 이 딸로부터의 뭐 위로의 편지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도 정서적 그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는 이제 되돌아올 한 척, 이제 유승민 후보 쪽 얘기를 해봤다면 반대급부도 당연히 있을 텐데 어제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설전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내가 지금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을 이제 만나보니까 왜 나오려고 하냐 그래 물으니까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 치르겠다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질문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성완종 1억 사건으로 뇌물 재판을 받고 계시는 중이고 대부분 재판이 나면 대통령 그만두셔야 될 사람이고 그 성범죄의 강간 미수를 스스로 그래 하신 분인데 지금 뭐 다른 후보를 그렇게 비방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대구 가보면 유 후보는 배신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앞으로 정치하기 어려워요. 대구에서는. 홍 후보님 제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죠. 제가 정치적으로 배신하고 인간적으로 배신하고 정책적으로 배신했죠. 네, 뭐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데 실제로 황영철 의원에게 국회의원이 뭐 그래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는데 홍준표 후보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아니 저기 우리 패널로 나오신 우리 허성무 부지사하고 저하고 오랜 친구인데 제가 만약에 허성무 부지사하고 뭐 정책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다 배신했다는 것은 내일부터 얼굴 보지 말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야 진짜 좀 뭐 정치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로 한때 동지였는데 정말 아픈 얘기를 스스럼 없이 뭐 성범죄자로 치니까 배신자로 받고 부덕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데 야 이게 진짜 뭐 어쨌든 보수단이라는 저는 보면서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래놓고 다시 손들고 뭐 같이 합칠 테니까 지지해달라 소리는 잘 못하겠죠. 어찌됐든 참 이것도 좀 볼숭스러운 사람 모습이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 지점에서 뭐 홍준표 지사도 별 뭐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남지사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박정권 하에서 핍박을 받은 쪽에 속하는데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갖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돌을 할 것까지야 있었겠느냐 싶었는데 어제 좀 TV 토론이 지금까지 TV 토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오게 티가 탄 느낌이 들고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속으로 허무하게 웃는 후보분이 한 분 계셨을 겁니다. 누굽니까? 문재인 후보였을 겁니다. 아, 저 두 사람 단일화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확신을 하셨을 텐데 어쨌든 이게 지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비교적 그래도 뭐 보수정당의 한 집안의 한 식구였던 이 두 사람의 이런 거의 벼랑끝 설전이 제 입장에서는 뭐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되면 홍준표 후보도 진짜 김 빠지고 뭐 어찌 보면은 사실상 단일하다 이런 얘기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와. 그렇죠. 이제 홍준표 후보도 어떤 이제 더 이상 단일화의 선을 그은 거죠. 이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선을 그은 것이고. 근데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대처가 어찌했을까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씁쓸한 게 뭐 한두 개는 아닐 텐데 이렇게 되니까 아까 뭐 황영철 의원도 뭐 물론 저희가 좀 뉴스 특급 끝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재원 의원과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탈당파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탈당파의 한 분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바른정당이 지금 박쥐 신세지 않습니까? 지지율 5%도 안 되니까 존재감이 낮아가지고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는 소위 스몰 텐트 쳐지는 것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리그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별다른 감동 전혀 못 줄 것이고요. 결국 순실이당과 박쥐당 후보 간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안민석이 이게 국민이 우습게 아는 것이죠. 방송용으로서 적절치 못한 선택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박쥐당이라고 제가 지칭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 박쥐당이든 마시고요. 순실이당이든 그걸 그 상대당에 그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그렇게 공정한 방송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됩니까? 자유한국 네, 고 박사님 실제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청문회 스타들이 대거 탈당을 하면서 국민을 우롱한 가출국이다.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이 청문회 특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MC 성태였죠. 그래서 친박 패권주의라든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 청문회에서 쥐nom하게 꾸짖는 모습들이 엊그제 같아요. 근데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도 타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 언행을 한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김성태 의원이 모욕적 언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김성태 의원이야말로 모욕적 언행을 하셔서는 안 될 뿐이 했기 때문에 이 국민적 이런 비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뭐 당장에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당의 서청원 과거에 이 김성태 의원 등을 비롯한 그 바른정당에 가신 분들이 팔적으로
국정농단 8적으로 지적했던 분 아닙니까? 예. 가장 그 우두머리였죠. 소청원 의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난을 했고 예. 뭐 한성교 의원이라든가 윤상현 의원 등 이런 분들도 이런 그 바른정당에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의 복당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양쪽에서 지금 원래 새누리당에서 가출했다가 또 이제는 바른정당에서 가출했는데 어디서 받을 데가 없으니까 정치 유목민 내지는 낭인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 유목민이라고 노마드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면 노마드입니다. 예. 오갈 데 없으면 노마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네 분 말씀 종합해 보니까 일단 황영철 의원의 되돌아온 척이 유승민 후보에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힘이 될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약간 좀 김이 빠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일단 그게 표심으로 직결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어제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미공개 영상 저희가 화면으로 꾸며봤는데 그것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이게 좀 간단해 보이는데 지난번보다. 난 맨날 제일 먼저 가운데입니다. 지금 신부모님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뒤에서 미공개 영상 보니까 토론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제 프로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이거.